그러니까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기본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떠들었어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하고 위로 볼록인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걸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해 봅시다. 함수가 아래로 볼록만 다시 한번 볼게.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혹시 곡선 있나? 자, 이렇게 실수 전체 부분에서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니? 그러면 이 함수는 최대값이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어. 최소값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이 얼마다? q.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전제는 실수의 이 함수 그래프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좁혀보자. 그래프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좁혀보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빨간색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최대값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값인 거야. 최소값은 어디 있는 거야? 꼭지점인 Q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실수 전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가 얼마니?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떤 최대 최소로 이 이야기를 확장하자? 그래프의 일부에 대한 최대 최소로 이야기를 확장하자. 그러면 이 전체 그래프에서 일부만 이야기를 한다면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게 기본 접근인 거야. 그러면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는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의 조각을 잘라볼 거야. 첫 번째는 이 대칭축의 왼쪽에 있는 어느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대칭축을 포함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 번째는 대칭축의 오른쪽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랬는데 대칭축이 포함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일 거냐,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일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 기준으로는 대칭축이 들어가 있다면 대칭축이 자리에서 무조건 무엇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다. 그러면 대칭축의 자리 말고 나머지 그래프의 끝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다. 자,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함수는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다.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다.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서 이미 떠들었던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 자, 꼭지점을 포함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그래프의 일부 중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지? 감소하고 증가가 다 들어가 있지. 그런데 1번과 3번의 예를 든 상황에서는 1번은 뭐만 하고 있어? 감소만 하고 있어. 그래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 3번은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질문은 너 내가 말하는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불러봐. 그게 너 내가 말하는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 이걸 기본으로 내포하고 있는 질문인 거야. 내가 말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말해봐. 그럼 우리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그 말한 그래프의 일부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는 거야. 대칭축이 들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구간에 대칭축이 없다면 양 경계값을 최대 최소로 말하면 되겠구나. 자, 일부에 대한 이야기일 때 이해되겠습니까? 연습. 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런 그래프가 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했던 이야기로 특별한 범위 이야기가 없어. 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범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물어본다면 그래프 전체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프 전체에서 최대값은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4라고 대답을 한다. 두 번째, 자, 이 함수가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의 최대 치수가 얼마니? 그럼 0 이상 3 이하라고 하는 범위는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에서 대칭축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라고. 자, 그러면 0 이상 3 이하에 대칭축이 있어 없어? 있지. x가 1인 게 대칭축의 식이니까 1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애가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가질 거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x가 1일 때 4일 거다. 그러면 x가 0일 때하고 3일 때 중에 하나가 최대값일 거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봐도 돼요. x에 0 넣으면 6, x에 3 넣으면 얼마냐? 3 넣으면 12 이렇게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12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쌤이 하나 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 경계 중에 대칭축에서 최소면 더 간격이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최대가 돼요. 대칭축이 1이잖아. 그럼 1에서 0까지의 간격과 3까지의 간격 중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지. 그러면 3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게 확정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가야 돼. 결론은. 자, 다시 한번. 안 끝났어. 자, x가 2 이상 4 이하일 때의 최대 치수가 얼마니? 뭐부터 본다고? 범위가 나오면 뭐부터 살피라고? 이 안에 1이 들어가 있나 없나? 그럼 1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네. 자, 그럼 2에서 무슨 값? 여기가 1인 거잖아. 여기가 2, 여기가 4. 2에서 최소값, 4에서 최대값. 대칭축의 오른쪽에서는 얘는 증가만 하니까 2일 때 최소, 4일 때 최대.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접근은 모든 범위에서 물어볼 때와 범위를 주고 물어볼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로 할 일은 얘입니다. 얘. 범위를 주고 물어볼 때.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 축의 범위. 축의 x값이 범위에 들어가 있냐 없냐를 먼저 살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한 번 더. 자, 축의 방정식 x는 얼마? 그게 얼마냐고? 2. 그래서 뽑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x는 2. 그럼 x는 2가 주어진 범위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살피면서 최대 최소를 푸는 거야. 알겠어? 자, 아래로 볼록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위로 볼록 기준이면 당연히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최대값이고 꼭지점이 없으면 최소값이 되는 꼭지점 자리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최대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살피는 거는 방향이 바뀌니까 똑같다. 어쨌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 통틀어서 뭘 먼저 살펴라? 대칭축의 식의 포함 여부를 먼저 살펴라.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접근의 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래요. 왜 바꾸라 그랬어? 요거 물어보려고. 요거. 자, 그러면 자, 최대 요 녀석 어떻게 바꾸는 거였어? 2차항으로 묶어주고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앞에 있는 세 개 항이 완전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 바꿨고요. 자, 그러면 특별한 범위 있다 없다? 없어. 자,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자,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범위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값만 가죠? 최소값. 2번 최대값. 3번 최소값. 4번 자, 뭐만 읽어주면 돼?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 자,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3x 반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더하고 빼고 더하기 3. 자, 그러면 자, 요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3. 요거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겠다. 2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자, 2번.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9, 3, 27.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에 여기가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최대값 7이 되겠다. 자, 할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멈추면 되니까. 자, 이제 뭐가 나왔냐? x가 1 이상 4 이하에서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주어졌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뭐부터 살펴? 추계 방정식. 자, 이거 쳐다보지 마. 우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추계 방정식 얼마라고? x는 2. 자, x는 2가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자, 아마 아래로 볼록인 애가 x는 2에서 무슨 값? x는 2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자, 그럼 2에서 누가 멀어? 4. 그럼 x는 4에서 무슨 값? 최대값.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x가 2인 거는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2일 때 값이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8 빼기 1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이다. 자, x에다 4, 16. 최대값은 5다. 어떤 폰인지 알겠니? 어떤 폰인지 알겠어? 자, 근데 진짜 선생님 이렇게 풀으라고 다 처음에 알려드리는데 다 이렇게 풀어 나중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유를.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한 것을 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절차를 밟는 거야. 자, 우리는 범위가 주어지면 뭐부터 살핀다? 대칭축이 저 안에 있나 없나를 살핀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2다. 그럼 2를 저기가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물어보니까 2에서 최소값이고 멀리 떨어진 4에서 최대값이구나. 2 대입한다, 4 대입한다. 알겠어? 자,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꼭지점이 나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죠? 자, 대칭축 x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여기 있네, 그치? 왼쪽에. 자, 그러면 0일 때하고 1일 때 하나하나 최대 최소인데,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0에서 무슨 값? 최소값. 1에서 최대값. 0 넣고 1 넣고. 알겠지? 그래프를 잘 써먹어야 돼. 자, 0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7. 자, 2번. 대칭축 1. 들어가 있니, 없니? 없어. 자, 1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애인데 여기가 1이래. 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래? 2에서 3이래. 그러면 2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3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됐구나. 자, 그러면 2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그 다음 3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자, 이런 식으로. 자, 읽어주자.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얼마니? 1. 1. 있니, 없니? 있네. 자,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누가 멀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 없이도 되겠니?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3 빼기 6 더하기 6은 3.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6은 15.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4번 추계방정식. 자, x는 얼마? 2분의 1. 있니 없니? 있죠? 자,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무슨 값? 대. 위로 불러. 자, 그러면 누가 뭐니? 3이 멀지? x가 3에서 무슨 값? 최소값. 자,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 대칭 추계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쓱 계산해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니 없니 있다면 거기서 더 멀어진 거 찾아라. 없다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니까 양 경계가 최대 최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또 할 거예요. 자,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추계방정식을 읽어라. 추계방정식 x는 얼마? x는 2.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1번은 2에서 무슨 값? 최소값. x에다 2대. 자,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 있대라고요? 5. 그렇지. 자, 대입하면 되는 거. 중간 생략해도 되겠죠? 자, x는 2가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으면 자, 아래로 볼로. 여기가 2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중에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1일 때 최소값.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알겠죠? 자, 일단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지는 지금 알아 몰라? 어떻게 최대 최소 구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정확하게 알겠어? 자, 대칭축 읽어주는 게 왜 습관 들어야 되는지도 알겠어? 대답 안 해도 되겠어? 자, 이제 미정계수 들어와서 문제가 살짝 바뀌었네.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읽어보고 계획 세워.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해라 대신 이제 최대값을 미정계수를 갖고 썼어요.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K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그 K로 표현된 값이 누가 사냐? 그걸로 K가 나오고 되겠지? 이런 계획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뭐부터 살펴? 자, X는 얼마? 추계방정식. X는 1. 있어 없어? 있어. 그럼 X가 1일 때 무슨 값? 자,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4래. X가 1일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게 4. 이렇게 해서 K는 2 이렇게 얻어내는 거라고. K가 2다. 자, 그러면 뭐 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 건 저절로 3이죠?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다? 3일 때다. 자, X에다 3 대입하면 9. K. 자, 이렇게 하면 최소값이 나온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미정계수가 섞여 있지만. 그래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냐? 그것을 알면 되는 문제다. 자, 추계방정식 뭐야? 3분의 1에서 무슨 값? 누구에서 최소값? 1에서. 자, 똑같은 문제. 자, 추계방정식 얼마? 분수 나왔지, 분수. 추계방정식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얘가 번분수인데,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6인 거예요. 번분수로 나왔을 때는 지금 암산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앞에 분수 나왔을 때는 한번 써갖고 찾는 게 좋아. 저 번분수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x는 2로 나눠서 3이에요가 여기서 나와도 괜찮은 거야. 자, 어쨌든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최소냐 정말 중요한 게임이라고요. 자, 기본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설명이 꽤 길었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내용을 응용해서 최대 최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9번의 내용을 보면 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본 이 식의 구조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4차 식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4차 함수를 아직까지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동안 전개할 때나 인수분해할 때나의 경험을 통해서 x제곱 빼기 2x야 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다른 문자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건 느껴질 거야, 그치? 자, 수학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이유가 이게 쉽게 풀려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t로 바꿨더니,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구해라가 되었지. 그러면 결론은 이 자리가 x가 아니라 t지만 2차,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됐어.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어차피 우린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였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것을 y 대신 t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자, 이 구조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y예요 라고 하는 식에서 이 x제곱 빼기 2x의 최대 최소값이 누구의 최대 최소값이라고 그랬어? 결국은 이 값이 y의 최대 최소라고 그랬지? y 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서 x제곱 빼기 2x의 최대 최소는 누구의 값이 되는 거야? t의 최대 최소가 되겠지. t. 내가 t라고 바꾼 녀석의 최대 최소.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2x의 최대 최소가 먼저 얻어져야 돼요. x제곱 빼기 2x의 최대 최소. 뭔 뜻이야? t는 손으로 치면 t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가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 게 t의 범위인 거예요. t의 범위가. 자, 우리가 이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지만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 숨어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범위. x제곱 빼기 2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 식에는 t라고 하는 문자에 지금 언급이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쉽게 풀려고 t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t의 범위를 내가 찾아야지. 문제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 숨어있는 t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야. 그동안에는 이런 범위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 그동안에는. 바꾼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끝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야? 안 돌릴 거야? 안 돌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치환을 했을 때, 앞으로 되게 무지하게 강조할 내용인데, 다른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는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으세요. 이게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따질 때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t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거 이해했습니까?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이 없다. x의 범위를 안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t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뭘 풀어라? 최대 최소를 풀어라. 범위가 한쪽이, 자, 얘가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이 똑같잖아. t가 1인 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최소값이 누구니? 그러면 꼭지점 있다 없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t가 1일 때의 값이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t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5.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최대 최소를 지금 2번 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2번 풀었어? 여기에 2차가 있는데 2차 들어가 있는 걸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치환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을 또 하나 썼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2번을 풀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x에 대한 범위를 주고 시작했다면 그 x에 대한 범위로 t에 대한 범위가 또 달라지겠지. 네? x에 대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의 이 t의 값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만 갖는 애구나 라고 하는 t의 범위를 찾아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몇 번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텐데 2차 함수, 이게 마냥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0 이상 3 이하에서, 자, 방금에는 x의 범위가 없었는데 x의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자,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일단 보이죠? 자, 그럼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누구로? 제일 만만한 게 t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러면 내가 바뀐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 얘긴데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된다고 중간에? t의 범위. t의 범위가 곧 뭘 얘기하는 거야? t의 최소값, 최대값을 말하는 거야. t의 최대 최소값.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풀어라.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대칭축 얼마? 1. 그럼 x가 1일 때 들어가 있죠. 그럼 x가 1일 때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자, 1에서 누가 멀어? 3이 멀어. 그럼 3 대입하면 뭐야? 최대값. 자, 요게 이제 x는 1일 때고 요게 x는 3일 때가 된다. 다음 x에다 3 대입하면 9 빼기 6 더하기 3. 자, 6입니다. 자, t의 범위를 찾기 위한 최대 최소를 한번 푼 거야. 자, 이제 다시 한번 t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자, 이거 t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자, 대칭축 t는 얼마? 2. 있네. 자, 그러면 t가 2일 때 무슨 값? 최소값. 그럼 2 대입하면 4 빼기 8 더하기 4? 0. 자, 그러면 최대값은 t가 6일 때 최대값. 6, 6에 36, 24 더하기 4는 16. 자, 요게 최종적인 최대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흐름. 자, 최소값 0, 최대값 16.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음에 최대 최소값이 x가 a일 때 최대값, x가 b일 때 최소값 이렇게 물어올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t는 2일 때 최소값이고 t는 6일 때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6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t잖아.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거기까지를 다시 역추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식은 x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치환한 문자는 전적으로 그냥 내가 소환한 문자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문제 출제자는 t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x에 대한 질문, y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대입한 값, 최종적으로 나온 값, 이게 y, 처음에 대입한 게 x. 중간에 지금 이 식의 구조의 특성상 t라는 문자로 2차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소화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은 문제니까. 마지막인가? 자, 요 직사각형 이런 그림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꽤나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미 우리가 등산수학에서도 얘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식 만들기에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응? 직사각형 ABCD의 BC는 X축 위에 있고 AD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설명한 거야. 이때 직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 단원 이후로 받아들이게 되면 항상 1순위가 그 문제가 원하는 질문, 즉 ABCD의 둘레 길이라고 하는 애를 어떤 한 문자에 관한 2차의 식으로 만들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2차식. X에 대한 2차식, T에 대한 2차식, 다양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그 2차식이 2차 함수 구조라는 생각이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당분간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 최대 최소라는 질문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2차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2차식 구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또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전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잖아. 식 자체를 만드는 게 난이도인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을 만드는 게. 자, 그러면 새로운 문자 하나를 소환해야 돼요. 제일 만만한 게 t야. A도 좋고 T도 좋고 한데. 자,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알기 위해서 문자를 소환해서 여기다가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좌표 평면 위에
좌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좌표를 설정할 때는 원칙이 이 x축 위에 있는 요 양수인 x축 위의 좌표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편해서 그래. 양수인 x축 위의 점이니까 누구부터 잡고 들어가라? B의 좌표를 먼저 잡고 들어가라고. x축 위의 점. 그럼 B 좌표를 뭐라고 한다? t,0 정도로 놓고 간다. t,0. 자, 그러면 B하고 A하고 뭐가 같아? X좌표가 같아. 그럼 A좌표 뭐라고 하면 돼? A의 좌표는 X가 T야. 그럼 Y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되겠니? 자, 일단 뭐가 나왔지? AB의 길이인 세로의 길이 나왔어. 세로의 길이가 누군데? 이 Y좌표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야. 세로 나왔어. 이제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 된 거지. 자, 괄호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축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 2차 함수 자체에 이 x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칭축을 이용하는 게 더 추천이야. 왜냐하면 이 절편 자체가 문자로 나올 때가 있거든. 자, 그러면 2차 함수식에서 자, 이 대칭축의 식 얼마입니까? x는 5 읽어야지. x는 5야. 자, 그러면 5에서 B까지 떨어진 간격이랑 5에서 C까지 떨어진 간격이 어떻다? 같죠. 그지? 자, 그러면 5에서 B까지 떨어진 간격이 이게 얼마지? 이게 5에서 B까지 떨어진 간격. 응? 왜 못 읽어? 자, 여기 T가 있고 여기가 5가 있어. 이 간격이 뭐야? 길이잖아. 뭐야? 5-T야.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요 길이가 5 빼기 T가 돼. 5 빼기 T. 자, 그럼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구한 게 가로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얼마? 2. 자, 2 곱하기 5-T. 요게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끝났지?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끝났어.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는 2배의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자,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하래요. 그럼 요거를 10-2t라고 놓고 자, 얘하고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 요렇게 됩니다. 자, 내가 해야 될 작업이 이제 끝난 거야. 한 문자에 관한 2차의 식을 만든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얘를 이제 분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위가 없네. 자, 꼭지점 y좌표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그래서 둘레의 최대값은 52예요. 요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식에서 뭐부터 가라? 좌표. X축 위의 점, 그 녀석 잡고 A점 잡고 C, D까지는 좌표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이용한다?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에서 B까지 떨어진 간격, 그것의 2배가 가로 길이. B에서 A좌표, A좌표에서 A의 Y좌표가 세로 길이. 그 두 개를 더한 2배의 값이 둘레 길이에요 라고 식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치수 구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t의 범위가 없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t였잖아, 그치?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t는 일단 양수여야 돼요. 그 다음 요 대칭축 5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직사각형 안 만들어져. 그래서 t의 범위가 사실은 이렇게 0과 5 사이에서가 있긴 있어. 우리가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답을 낼 때는 항상 요 범위에 상관이 없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더 선생님이 집중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떤 뜻인지 이해돼? 대칭축을 이용해서 가로 길이 구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 자, 이건 뭔 뜻일까요? t초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는 이미 식으로 나온 거야.
x에 대한 y를 x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썼냐, y를 t에 관한 2차 함수식으로 썼냐 똑같은 거야. 그래서 t가 0 이상 6 이하일 때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거 뭐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 꼭지점. 그때의 높이는 얼마니? y가 얼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를 말하고 있다. 자, 상가 건물 바닥면의 넓이의 식을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직각 삼각형 구조가 이제 앞으로 또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안에서, 많이 놓치지만, 지금 요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 자, 요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 요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 원래의 큰 직각 삼각형. 지금 세 개의 직각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배치가 나온 거야. 닮음의 배치. 그럼 얘네들은 다 몇 대 몇이냐?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다 2대 1인 직각 삼각형 3개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미지수를 설정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2대 1이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2A. 여기가 B면 여기가 2B. 이런 식으로 요 닮음비를 이용해서 비율을 세워라.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바닥면 넓이를 한 문자에 관한 2차로 세워라. 자, 그러면 그냥 여기 가, 여기 T. 그럼 여기가 2T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긴 몇이야, 여기? 40-2T.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T에 관한 2차 함수식. 끝났어. 얘를 전개를 한 후에 최대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꼭지점 y좌표 구해라. 가 된 거야. 한 문자에 관한 2차 함수식 세운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된 것 같아요.